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유일하게 인원 제한을 풀었던 충남도는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고 사적 모임 인원도 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강화된 2단계를 조만간 시행할 방침인데요. 혼선과 함께 풍선효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강화에 결국 충남도도 2단계 격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한이 없었던 사적 모임 인원도 8명까지만 허용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과 아산은 4명까지로 더 강화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당장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콜라텍과 노래방 등 이용시설 5종과 식당, 카페는 자정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백신 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충남도는 지난 한 달간 10명 미만이었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어 최근 40명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발생자 수가 대략 한 43%에서 45% 정도 됩니다. 요건도 어느 정도 충족하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것이 천안, 아산에서 특별하게 4인 이하로 제한하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미 강화된 2단계를 시행 중인 대전시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현재 8명에서 다시 4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가 29명으로 급증한 데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11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자의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데 모레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거리두기와 관련돼서 가장 마음에 걸리고 또 부담이 되는 것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입니다. 정부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 왔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모임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사적 모임 인원만 8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세종시도 일부 수칙 강화 방안을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권이 겹치는 인접 지역에서 서로 다른 방역 단계가 적용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방역이 느슨한 곳으로 시민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전과 세종에서 필라테스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서구와 중구 등에 위치한 필라테스 운동시설 3곳을 중심으로 4명이 추가 확진됐고 세종에서도 수강생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연쇄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요양원 입소자와 가족 등 3명도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도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천안에서는 신부동 교회 관련 연쇄 감염이 이어졌고 아산과 논산, 세종에서도 연쇄 감염 여진과 산발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6일 훈련병이 처음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육군 훈련소가 있는 논산시는 현재 한 곳인 선별검사소를 6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정부의 제안하고도 인천에 뺏긴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을 비롯해 충청권 현안들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충청권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지역 정치력 한계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사업을 제안하고도 인천에 빼앗긴 K바이오 랩허브 사업. 역시 2년 전 인천 송도에 밀려 탈락한 스타트업 파크 공모 사업. 성격은 전혀 다른데 정부 공모 사업이란 점, 그리고 수도권에 유리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탈락 과정은 꼭 빼닮았습니다. 이쯤 되자 국책 공모 사업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지역과 동등하게 바라보고 단순 평가하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전략에 전혀 반하는. 여당이 대전시의 7개 지역구 의석을 모두 차지하고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까지 배출하고도 정작 지역 현안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중앙당의 눈치 보기로 자기 권력의 유지에 급급하다면 그 세력은 정치력으로서의 힘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당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도 공모 진행 과정 내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 시밀러 집적 단지를 만들었던 것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하는 마당에 충남 민항은 타당성까지 확보하고도 20년째 지지부진합니다. 현안마다 충청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면서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을 두고 대전과 충북 5송이 끝까지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고 광역철도망, 지역화폐 통합 등 현안에서 각 시도가 타협과 양보에 인색하다는 겁니다. 충청권 현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충청권 민간정의 초당적인 협력과 단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만 반짝하는 충청 표몰이가 아닌 충청권 스스로 중앙정치에 입김을 발휘할 정치력과 응집력부터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청권 주자를 자처했던 양승조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에서 탈락해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불이 붙었던 충청 대망론의 불씨가 사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지역 정가에 미칠 영향을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대권 도전에 선언하며 다시 충청 대망론에 불을 붙인 양승조 충남지사. 저 양승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3대 위기를 극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모두 8명이 뛴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본선 6명 명단에 이름이 불려지지 못했습니다. 고배를 마신 직후 SNS를 통해 송구하다면서도 5년 후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힌 양 지사는 특히 충청권이 결집하지 못한 상황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충청권에 기반을 닦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함께 뭉치지 못한 것도 저희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냥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떤 그 정치 분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실제 지역 정치권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만 전면에서 도왔을 뿐 개파와 본선 진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여당에서조차 지지세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한중 해저 터널 추진 등 일부 정책이 이목을 끌긴 했지만 기본소득이나 검찰 개혁 등 국민적 관심사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지역에서 원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정치적 어떤 위상을 높여보기 위한 하나의 도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당의 충청권 주자가 주저앉은 상황에서 이제 관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쏠립니다. 이미 범야권 유력 후보로 부상한 윤 전 총장으로 충청 대망론의 실현 기대감 등 불씨가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뿌리만 충청일 뿐 충청인의 정서나 현안에 대한 청사진과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별개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충청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정서를 또 갖고 있는지 각종 그 현안 과제들을 잘 소화해서 추진해 주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 지역 사람들이 충분한 검증과 또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윤 전 총장이 최근 첫 민생 행보지로 대전에 찾아 사실상 지지 기반을 다졌고 스스로 충청인이란 점을 강조한 터라 충청 표심을 향한 정치적 셈법은 대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사퇴 후 최근 정치 참여를 결심했다고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선친 최영섭 해군대령의 사무제를 마친 뒤 고 백선엽 장군 묘역 등을 방문해 참배했으며 따뜻한 빛이 비치는 나라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을 밝히는 일이고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야권 대권 주자로 꼽히는 최 전 원장은 하지만 공식 출마 선언이나 예비 후보 등록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곧 출마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한 달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생산 설비를 추가하기 위해서인데 기존 협력업체의 타격은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MBC에선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현대차 장기 휴업이 가져온 지역 경제 위기와 함께 대책을 모색해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이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장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인 소나타와 그랜저 생산 라인에 전기차 생산 공정을 추가하기 위한 겁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은 연간 24만 5천 대의 차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내년부터 5만 대가량은 전기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만큼 내연기관차 생산은 주는 겁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도 4차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딴 휴업에 현대차의 플라스틱 내장재를 납품하는 이 협력업체는 대부분의 공장 생산 라인 가동을 멈췄습니다. 당장 현대차 휴업으로 인한 손실도 크지만 전기차 생산은 더 큰 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 수가 절반도 되지 않는 데다 부품 종류도 달라 전기차 생산 확대는 기존 내연기관차 협력업체에게 납품량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천안과 아산에는 400여 개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내연기관의 차는 비중이 줄어들 건데 저희도 그의 피해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70% 정도는 타격을 받죠. 협력업체만 일감이 주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와 협력업체 주변 상권도 매출 감소가 불보듯 뻔합니다. 주변에 협력업체나 모든 기능이 많아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니까 땀을 거의 뭐 절반? 친환경 전기차 확대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된 가운데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충남으로선 지역 경제 위축을 막아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아이스박스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유력한 용의자인 친부가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친부가 딸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개월 여아의 아버지가 대전 자신의 집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9일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난 지 사흘 만입니다. 유력한 용의자이던 아이의 친부는 휴대폰까지 집에 둔 채로 도주했고 CCTV 등을 통한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은 모텔방에서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스럽다는 아이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집안 화장실에 있던 아이스박스에서 여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구속된 아이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중순쯤 남편이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 무차별적으로 때려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협박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겼다는 겁니다. 신고하면 너도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협박에 의해서 신고를 안 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몸 곳곳에는 골절 등 학대를 당한 흔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대 동기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아이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아이 친부를 상대로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한일시멘트 공주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대전 고용노동청 등이 원청인 한일시멘트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원청 소속 안전관리자는 없었으며 경찰 등은 원청과 업체 간 계약 내용과 함께 숨진 노동자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해당 업무에 투입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 현장에서 동시에 작업이 이뤄져 위험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금지하겠다며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시민단체 등은 오늘 대전 대덕구청에서 대덕구가 추진하는 어린이 용돈 수당을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대덕구의 용돈 정책을 두고 주민공청회와 구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지만 강행하고 있다며 용돈 살포와 선심성 정책들이 중단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대덕구의회는 오늘부터 용돈 수당과 재단 설립 관련 예산 심의에 들어갔는데 야당 의원들이 보이콧 의사를 밝히는 등 진통이 예상됩니다. 금성백조는 충남도청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충남도 인재육성재단에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금성백조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 여건이 바뀌면서 인재들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소정의 장학금이 지역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전경찰청과 중구청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10살 홍 모양을 찾기 위해 긴급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홍양의 부모는 오늘 오전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지금까지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홍양은 키 145cm에 몸무게 40kg으로 실종 당시 베이지색 반팔 상의와 검정 반바지를 입고 검정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오늘 태안과 당진, 보령, 서천을 제외한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34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세종 금남면이 34.2도로 가장 높았고 대전 문화동과 논산 연무읍, 천안 성거읍도 낮 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젯밤 대전과 논산에 올 들어 첫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밤도 내륙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예상되고 일부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천수만 일대 수온 정보가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스마트 기기 등으로 도내 연안 수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항목 수질 측정기를 천수만 일대에 설치했습니다. 천수만 창리항과 구매항에 설치된 측정기는 수온과 염분, 용존 산소, 수소이온 농도 등 4가지 항목을 알려주며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 양식어장 모니터링 앱을 내려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된 뒤 첫 분양이 될 세종시 6개 3생활권 L1 블록에 들어설 세종 자이더시티 사이버 견본주택이 오는 16일에 공개됩니다. 세종 자이더시티는 특공제도 폐지로 1,350가구 가운데 약 1,100가구가 일반 물량으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의 일반 물량 가운데 절반은 전국 청약이 가능해져 이번 분양에 외지인 투기가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외삼 차량기지 인근에 추진하는 아산 첨단 국방산업단지가 정부로부터 지정 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국방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 이를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해 고시했으며 앞으로 일대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167만 제곱미터 규모의 안산 산단에 첨단 센서 등 지역 전략 사업을 비롯해 국방산업, 연구시설과 주거단지 등이 융복합된 첨단 국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